별점 테러라든지 악플을 달게 예상되면은 민사적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법태랑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사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블로그나 인별에서 제품 판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악성 댓글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블랙 컨슈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요즘에 뭐 구매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댓글, 별점, 그 다음에 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문제되는 케이스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정말 이용하고 내 솔직한 감정으로,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감정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너무 맛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안 맞아서 정말 이거는 별점 하나 주기도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인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어려운데, 이제 정말 어려운 거는 이제 고의적인 악플인지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 업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 업체에 대해서 후기라든지 별점, 테러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죠.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점 테러라든지 악플을 달게 예상되면은 민사적으로는 이제 그걸 못하게 가처분도 할 수 있어요. 악플을 단 경우에는 뭐 하루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손해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 손해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게 가장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매출이 분명히 별점 테러를 당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매출 차이가 있었을 때 그 매출 차이를 다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또 그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매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형사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사 받으면서 경찰이나 뭐 검사님한테 내가 입은 손해가 이렇게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합의금 명목으로 형사 조정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론적으로 이런 별점 테러를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를 하는 동시에 그 절차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곧바로,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걸게 되면은 손해 입증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금 명목으로 형사 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배상을 받음으로써 좀 피해를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고의적 별점 테러인지 여부가 일단은 입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없어서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쵸? 맛없어, 네, 너무 네. 맛없어. 근데 이 업체 쪽에서는 저보고 블랙 컨슈머라고 오히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나요?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업체 측에서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SNS나 어플에 글을 남기신 분들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